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8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참 어렵네요. 오늘 2574. 네, 지수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좀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살짝 조정을 받네요. 삼성전자도 네, 이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또 2.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선물 흐름도 그렇고 시장이 지금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테마주들이 득세했다가 뭐 AI 득세했다가 반도체 움직였다가 뭐 계속 뭐 로봇 2차전지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배당주,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주 뭐 이제 계속 이게 순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중국 관련, 여행 관련 뭐 그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졌었죠. 계속 빙글빙글빙글 뭔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한편 이제 좀 추세가 어느 업종이 좀 좋아지고 있고 어떤 업종이 좀 나빠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야 되겠죠. 우선 지금 가장 지금 그래도 추세 흐름이 무난한 쪽이 이제 이쪽 중국 관련주 쪽입니다. 일단은 ETF 쪽도 많이 개설이 되고 있고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졌고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내수도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국의 성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국민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상해 뭐 북경 뭐 그쪽이 어마어마한 그냥 베이징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거기서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온다면 우리나라 내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화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이제 관광지에 중국인들이 제주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점점 중국 사람들도 맨날 계속 한 몇 년 중국에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쪽을 가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일본만의 매력이 있고 필리핀은 필리핀만의 매력이 있고 홍콩만의 매력이 있고 중국은 또 상해는 상해만의 매력이 있고 베이징은 베이징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꾸준한 이제 그 관광객들이 각 도시마다 가는데 이제 우리 서울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뭐 지방 도시라든지 중국인들이 이제 마음 먹고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많이 올 수도 있겠다.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올해도 많이 오겠지만 내년은 더 많이 오겠죠. 이제 더 확대가 되고 이제 관광 상품들이 더 개발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면세점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코스맥스도 많이 올라왔고요. 한국콜마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면세점 대표주식인 호텔신라 롯데쇼핑은 롯데 면세점이 롯데 호텔 쪽하고 이렇게 다 지금 롯데그룹 롯데 지주사 쪽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롯데쇼핑은 내수 쪽으로 지금 좀 한정이 됐고 이마트랑 비슷한 느낌. 신세계는 역시 또 마찬가지 호텔신라처럼 면세점이 좀 강화돼 있죠. 현대백화점도 면세점이 좀 부각이 되었었고요. 이마트랑 롯데쇼핑이 이제 롯데마트 국내 내수 쪽인데 뭐 좀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여행 상품하고 좀 상관이 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중국인들이 방문해서 이마트라도 갈 수 있는 거죠. 혹시 그냥 우리도 해외여행 가면 그 나라 마트 가서 사긴 사거든요. 음식도 없고 관광객들이 좀 장기로 투숙하게 되면 뭐 그런 좋은 기대감도 있고 강원랜드도 거의 카지노이긴 하지만 국내 쪽 외국인 전용은 아니지만 내외국인 다 오지만 강원도 정상까지 중국인이 굳이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파라다이스나 뭐 파라다이스시티가 인천공항 내려면 바로 있고 GKL은 서울면 그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까지 가서 카지노를 하려고 할 목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 그냥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겨울에 이제 스키 타러 가서 뭐 중국인들 뭐 홍콩이나 뭐 좀 밑에 상해 쪽이나 뭐 이런 쪽은 스키장이 좀 덜 발달됐다면 한국 와서 놀다가 스키장도 가고 카지노도 하고 뭐 다 하는 그런 인원이 유입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극히 드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롯데관광이 제주도에 카지노가 있으면서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었었고 하나투어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게 양쪽으로 다 이제 여행사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항공사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항공사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90불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에서는 뭔가 조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좀 기대감이라는 게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쪽은 워낙 지금 사이클이 좀 다운 사이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뭐
센세이션한 뭔가 변화가 없죠. 거의 캐시카우 기업이죠. 현대차도 이제 뭐 글로벌 매출이나 이익이 막 급증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고마진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좀 피크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평가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동차 쪽은. 그래서 뭐 빠지면 올라올 수 있는 쪽인 것 같고요. 지금 IT나 지금 뭐 카카오뱅크, 뭐 NC소프트, 게임이나 이쪽이 조금 약세를 네이버나 포탈 쪽이나 아니면 그쪽 플랫폼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이는데 이쪽이 쉽게 말하면 뭐 2차 전지나 뭐 로봇처럼 기대감이 들끓었다가 지금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거품이 걷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불가피한 거고 다시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동안 쌓인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있다. 예. 주가가 주식이란 게 참 웃깁니다. 예. 이게 차트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차트 보고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과거의 기록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과거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뭐 이게 뭘 무슨 의미가 있냐, 주가에 무슨 차트가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수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그 가격에서 움직이면서 거래가 있었던 가격대에서 그러면 누군가는 이 가격에 샀을 거고 가지고 있다면 이 가격에서 원금이 됐을 때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높은 산들이 다시 그 산을 극복하고 올라가기가 녹록치 않다. 그래서 좀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화장품 쪽이나 이쪽 중에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업종들이 10년, 20년 조정을 받은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뭐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뭐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충분한 이제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소화가 되는 거죠. 그동안 지친 투자자들이 손절을 많이 해 나갔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나중에 주가 움직임을 좀 더 회복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2, 3년 사이에 이제 급등했다가 빠진 아이들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2, 3년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5년, 10년 가까이 조정을 받아버리면 이제 뭐 거의 얘네들은 포기하고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떠나가겠죠. 그런 과정이 좀 시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쪽은 아직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한 쪽인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된 국면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시 더 조정을 받으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2차 전지가 산업이 조정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뭐 20년 동안 계속 성장하겠죠. 근데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으셨어요. 그게 주식의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그 기업의 가치보다 10배, 20배, 뭐 10년, 20년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치를 먼저 앞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조정받을 수도 있고요. 네. 대표적인 기업은 저는 그냥 SK텔레콤 하나 딱 찍으면 뭐 다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10년, 20년 IMF 때 주가가 올라가서 그 이후로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예.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살 거라고 예상해서 딱 1년 만에 10,000원짜리가 80,000원, 90,000원 찍고 그 이후로 이 고점을 몇 년도죠? IMF 때 1999년이니까 23년이지 25년 동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고 오히려 SK텔레콤의 이익은 훨씬 더 증가했거든요. 이 당시에 이렇게 이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주가가 여기서 10,000원에서 80,000원 갔겠죠. 300원에서 80,000원 갔겠죠. 이 300원에 산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맞죠? 15,00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5,000%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 15,000%가 지금 현재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SK텔레콤 가치가 시가총액이 10조 10조의 기업이 된 거죠. 당시. 근데 10조의 기업이 지금 이익을 얼마 내고 있느냐? 연간 한 1.5조에서 한 2조를 왔다 갔다 1조에서 2조를 왔다 갔다 늘 1조의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 1조를 넘어서는 2조, 3조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회사는. 예. 근데 2차 전지는 근데 여기서 뭐 10년 뒤, 20년 뒤에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분명히 발달하겠지만 하나의 회사가 계속 그 공장을 2개, 3개, 4개, 5, 6, 7, 10개를 만드는 것과 10개의 공장이 10개의 기업이 나타나는 것과 또 그것도 구별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거 어떻게 되는지는 그런 것들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회사가 삼성전자처럼 계속 증대할 건지 아니 삼성 SDI도 아니면 LG화학도 포스코도 에코프로도 금령도 SK이노베이션도 모든 기업들이 다 캐파가 늘어나면서 캐파 조절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실적으로 10배, 20배, 100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쉐어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둔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주가가 10배, 20배, 100배 올라가고 여기서 또 100배 올라가는데 또 100배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도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케이스가 좀 나오겠는데 좀 솔직히 말하면 애플이라는 기업도 많이 고평가인 상태인 게 하죠. 지금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주시장 전체 합산보다 높으니까 3천조 좀 말이 안 되죠. 삼성전자랑 매출 이익이 2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 1,000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3,000조라는 것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만든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좀 약간 해프닝 같은 일이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상화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시장이 좀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항상 경제와 그 다음에 기업과 주식시장과 우리 인간의 이 끈이 늘어질 때 고무줄처럼 늘어날 때도 있고 다시 원래 정상으로 회복될 때도 있고 그 고무줄이 너무 늘어나서 끊어져서 영원히 쓰지 못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버튼을 클릭하는 사람도 본인이고 마지막으로 그 돈에 대한 수익과 이익, 손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 라는 거를 늘 명심하시고 그 어떤 사람의 말도 100% 확신하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의심하고 점검하고 본인 스스로 더 고민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